우리 대표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두릅 재배에 대해서 기본은 다 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 기본을 갖추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못해요. 처음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무튼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면은 옆에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배우고 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두릅 수확하셔서 돈 좀 되셨어요? 예? 그냥 평년작은 됐습니다. 평년작이었습니까? 제발 좀 두릅나무 재배에서 돈 좀 많이 벌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아까 대표님하고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수군이 두릅나무 순 수확 시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죠? 제가 지금 순천에서 올랐는데 순천 같은 경우 인근 바닷가 옆에는 올해 같은 경우 3월 말에 수확이 되더라고요. 3월 말에. 또 이제 저희가 또 순천 같은 경우도 좀 재배 면적이 넓어요. 특히 순천시 별량면이라고 있는데 거기 바닷가입니다. 근데 거기는 또 품종을 다른 두릅나무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나온 조생종 두릅을 좀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말에 나와버려. 그래서 올해 한 3월 말에 4만 5천 원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수확 시기가 사실 경제적 가치 돈을 좀 많이 받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수군도 장수군에 아주 적합한 품종을 좀 맞춰서 심으셔서 높은 소득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두릅순 다 잡숴보셨죠? 맛이 다 똑같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심고 있는 두릅나무 순 맛은 어쩝니까? 좋아요. 장수권 저기 알아줘요? 장수권 알아줘요? 네. 아니 근데 혹시 그 중에서도 보시고 다른 것이 좀 있다.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가 그 전에 강의할 때도 지금 순창치가 괜찮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사실은 순창치가 품종은 아닌데 그쪽에서 해놓은 것들이 사이즈도 어느 정도 크고 또 맛도 좋은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장수를 대표할 수 있는 품종이 없을 때는 순창치를 활용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순창치만 딱 심은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와서 심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 특성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구별해서 맛있는 거 위주로 심으신 게 좋다. 그러면은 두릅나무 순 맛이 있는 놈은 어떻게 생긴 놈이 두릅나무 순 맛이 있는 놈일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건 종자로 의해서 파종을 하면은 잡종이 나옵니다. 다양한 잡종이 나와요. 근데 그 다양한 잡종들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놈을 갖고 심으면 절대 안 되고 있어요. 종자로 파종된 면목을 심으면은 새순이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 다르기 때문에 두릅나무는 종자 파종묘를 심으면 절대 안 되고 뿌리 삽목묘를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위주로 선별해서 아주 맛있는 놈만 최후에는 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란종이 그냥 산지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재배 농장에다 심을 때는 맛있는 것 위주로 단순화 시켜서 그 품질이 우리 장수 음나무 두릅나무 새순 품질은 요거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인지를 시킨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쪽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맛이 다 다르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생긴 놈이 맛있는 놈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두릅나무순 맛있는 놈 잡수고 싶어요? 맛없는 두릅순 잡수고 싶어요? 맛있는 두릅순 잡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두릅나무가 맛있는 두릅나무인가 맛이 없는 두릅나무인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생긴 놈이 맛있는 놈일까요? 모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잡숴보고 이게 맛있다 그래야지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죠? 나 의견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맛이 있는 개체인가 맛이 없는 개체인가를 구분하려면은 100분씩 세 그룹을 만들어요. 300분. 300분들이 잡숴보시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맛있다 그래야지 맛있는 거예요. 한 5분이 잡숴보고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맛없는 거 그러면 인정을 안 해줘요. 적어도 100분 고박이 삼반복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맛있다라는 게 90% 정도면 맛있는 놈이에요. 두릅나무 순만 보고 맛이 있는 놈이다, 맛이 없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일단 두릅나무 순 나올 때 제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양 아세요? 청양, 충남 청양. 청양은 큰 산이 없어요. 청양에 칠갑산을 빼놓고 높은 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청양 분들이 토종다래를 찾으려면은 차로 30분 가서 한 20-30분 찾아봐야지 토종다래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돼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 토종다래를 우리 청양의 대표 품목이야라고 해서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토종다래는 청양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토종다래는 원래 청양에는 별로 없고 강원도나 경상북도나 전라북도 쪽에 산간 쪽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에서 선점, 발을 먼저 담갔기 때문에 청양 거예요. 1년에 한 30억 정도 소득을 올린대요. 달의 순만 갖고. 예. 달의 순채를 갖고 그 상표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장수에서 내세울 수 있는 특화 품목을 빨리 발굴해서 내 걸로 선점해 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순창치를 가서 심고 싶지만은 순창 것보다 더 좋은 게 장수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산에 가면 한 20-30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있는 놈들이 순창에서 온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도 좀 맛있는 것들은 찾았으면 좋겠다. 상품성 있는 놈은 찾아서 대표적인 장수 브랜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따뜻한 데서도 강의를 해보고 저기 강원도에서도 강의를 해보면은 강원도 분들은 그래요. 사실 맛 그러면 강원도 산이 최고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또 제가 이제 출하가 될 때 가보면은 그 새순의 부드러운 상태가 조금 계곡도 지고 추운 지역에 북쪽에 서늘한 데에 있는 놈들이 훨씬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사실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장수 것도 분명히 그런 장점은 있어요. 똑같은 것을 순창고 심고 장수에도 심어 놓으면은 장수에 심어 놓은 것이 분명히 맛일 수는 있습니다. 달라요? 예? 달라요. 아니, 이제 그거 이제 다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유전적으로 좀 그 차이가 나야 되는데 유전적이라는 게 금방 안 변해요. 서서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어떻다고 평가를 하면 안 돼. 이제 예를 들어서 달라진다 그러면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달라요. 예,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제 금방은 안 달라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역 품종이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모든 식물이 쉽게 온실 안에 크면은 다른 바람도 적게 받고 비도 적게 맞고 햇빛도 적게 맞고 그러니까 쉽게 부들부들한 상태로 크잖아요. 근데 산에 가면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적응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마 향이나 이런 것들은 산지에 심은 게 훨씬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자원식물, 그 다음에 두릅나무 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쓰겠다, 또 나중에 이렇게 활용 방안까지, 또 경제적 가치를 더 높이 창출을 하려면은 어떤 게 좀 찾아져야 돼야 될까, 이런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식물이라고 써놨는데요. 자원식물은 사실은 우리가 심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식물을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자원식물이다 그러는데, 자원식물이 전 세계적으로 한 50만 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혹시 전 세계적으로 식물이 50만 종 있으면은 적게 있는 겁니까? 많이 있는 겁니까? 예, 적게 있는 걸까요? 많이 있는 걸까요? 예, 많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많다 그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예를 듭니다. 다른 나라는 별로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어디 몸에 좋다 그러면은 그 자원을 산에다 안 놔둔대요. 그죠? 다 박살내버려. 그러니까 통나무채 잘라다가 끓여 드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급격히 소멸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종자 따다가 파종해서 나무 키워서 큰 나무를 잘라 드시면 전혀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드시고 우리 자손들도 약으로 먹기 위해서 아마 종자 파종해서 좀 키워서 드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4,500여 종 있대요. 전 세계가 50만 종 있는데 우리나라는 4,500여 종. 우리나라 너무 적죠? 안 적습니까? 쉽게 이제 단순 수치로 비교해 보면 적다는 얘기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국토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용어로 그래도 유전적인 다양성은 높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500종 식물 중에서 여기 보면요. 사료로 쓰고 있는 작물이 가장 많대요. 사료 작물이 그 다음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약이 되는 식물, 세 번째가 식용식물인데 먹을 수 있고 약이 된 식물이 한 1920종 정도 된대요. 근데 1920종 중에 우리가 키워서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작목은 260종밖에 안 된답니다. 260종. 그래서 아직까지 안 알려져 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잘 안 알려지고 약성이 우수한 그런 식물이 있다면 좀 그것들을 발굴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발굴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산림 자원식물의 시장 규모라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산에서 나온 1차 산업 관련된 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한 6조 5천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적다, 어떤 분들은 많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단순 수치로 저 정도 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식물들을 분류군별로 경제적 가치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 결과 열매가 달린 식물을 저희가 이제 수실류라 그러는데 수실류는 한 6,2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조경소재는 4,100억 정도, 약이 된 식물은 7,800억 정도, 산나물은 4,700억 정도 되는데 두릅도 산나물이니까 이제 여기 포함되겠죠. 그죠? 두릅이 여기가 포함됩니다. 두릅이 여기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자세히 보면요. 최근 들어서 산에서 나온 자원식물의 경제적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조경소재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비해서 그 전에 조사 시기보다 경제적 가치가 한 40% 이상 줄어들었어요. 조경소재의 경제적 가치가 40% 이상 줄어들었는데 혹시 조경소재는 왜 저렇게 경제적 가치가 줄어들어 볼까요? 외국 나무가 많다. 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건축 경기가 안 좋으면은 건축을 한 다음에 조경소재로 심어야 되는데 건축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경소재 자체를 안 심는데요. 그래서 조경소재는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줄어든다 그러더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수실류나 약용식물이나 산나물 보면요. 약용식물은 27.8%가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먹어서 건강에 좋고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면은 돈을 좀 쓰시더라. 그래서 역시 먹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고 계시는 두릅나무도 두릅순도 그런 차원에서 제철 음식으로 굉장히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좋은 품종을 잘 심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해 놓으시면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앞으로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릅이 원래는 옛날에는 주로 약용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주로 순을 목적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계시니까 순은 산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줄기나 뿌리 다른 부분은 약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순 따서 파시잖아요. 그러니까 주 소재가 산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산림 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산림의 화두가 산림이 없으면 우리 인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산림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답니다. 혹시 여기 나무 큰 거 보이시죠? 이 나무 혹시 뭔 나무일까요? 소나무. 소나무. 저거 수고가 25m입니다. 수고가 25m. 흉보직경 가슴 있는데 여기 둘레가 80cm. 목재로 굉장히 쓰기 좋은 나무인데 혹시 저 정도 우리가 심어서 키우면 몇 년 걸려야 될까요? 저렇게 키워서 목재로 쓰기 위해서 심은 임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심어 놓은 나무가 이렇게 키우려면 빨라야 50년, 늦으면 100년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나무를 심어 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50년, 내게 100년 후에 소득을 올리는데 나는 나대에는 소득을 못 올린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서 근데 나도 기다리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심어서 5년 이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식물을 발굴도 하고 품종도 만들고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 했던 특용자원 연구과에서는 2000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이렇게 경제 수종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는 이쪽의 것들 심어서 5년 이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로 아까 얘기했듯이 두릅나무나 음나무, 제철 순채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봤던 것들이 쭉 봤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봤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장수에서 재배된 순도 이렇게 생겼죠. 딱 저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맛있는 순은 어떻게 생겼는가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걸 딱 보시고 혹시 이쪽에 여기가 제가 입자루다 겁니다. 입자루 엿병이라 근데 엿병 색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뭔 색입니까? 초록색인데. 예? 녹색이라고 표현하죠. 녹색. 예? 예? 녹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입자루색이 녹색 계통이 맛있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적색이거나 적색이면서 가시가 난 놈이 있죠. 그 놈들은 맛이 덜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심고 계신 두릅나무가 녹색 계통인가 적색 계통인가 좀 구분을 해 보실 필요도 분명히 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이 순창에서 들어온 것이 90%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순창에서 다 뿌리를 캐갖고 그렇게 전혀 안 섞이게 그렇게 딱 해왔으면 그놈들이 다 동일하게 좋은 품종일 수가 있는데 한 잡종이 20가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놈들이 섞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수를 대표할 수 있는 두릅수는 섞인 게 아니고 맛있는 놈만 선별을 해서 대표 상품이 돼야지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것이 섞였으면 맛없거나 가치가 없는 놈들은 좀 제거를 해 주신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두릅순이 여기 있는데 두릅순이 지금 길이는 아까 3cm, 15cm 이내다 그랬어요. 그러면 13cm 길이가 13cm, 15cm 이 무게는 하나당 얼마 정도 되면 적합할까요? 한 개 무게가 몇 그램 정도 돼야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소비자가 나가 사 먹는다면은 몇 그램 정도 됐으면은 거기가 이제 모두가 다르겠지만은 우리 그쪽에 가서 가락동 시장에 가면은 시장 하신 분들이 이건 가치가 있네, 이건 가치가 없냐는 우리 선생님 의견이 아니에요. 그분들 의견이야.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야지 우리 선생님이 키운 두릅순을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20g짜리는 1kg 가려면 50개야 돼요, 사실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40g 이쪽 저쪽 되면은 한 25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요. 25g짜리. 상짜리를 요즘 그게 최고 비싸요. 요즘 트렌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은 50g짜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에서 요리를 해 드시면은 50g짜리는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분들이 이건 나눠서 드리면은 그만큼 손이 갑니다 라고 해서 가격을 덜 쳐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사이즈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것 같은 경우는 지금요, 이것도 순창치입니다. 사실은 원래 순창치인데 요것도 한 35g, 40g 나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는 돼야지 손을 적게 간다는 얘기야. 20g짜리, 10g짜리 많이 하면 손 엄청 많이 갑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10g짜리는 보니까 또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크게 올라온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농협에서 그 수매를 받는 걸 보니까 사실 10g짜리 요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커야지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쉽게 우리 재배 농가 입장에서는 노동력, 인건비 따먹기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적게 가야 돼. 우리 생산 예,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릅나무는 이쪽으로 가서 혹시 이건 뭔지 아세요? 예? 가죽? 참죽나무로 쓰기로 했답니다. 참죽. 근데 이제 참죽이라고 이 자료로 쓸 때는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 기억을 하시고 되고 동네에서는 가죽이라고 써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자료로 만들 때는 참죽나무로 쓴다 그러더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음나무, 두릅나무는 잎자루색이 이렇게 녹색이 맛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참죽나무는 반대예요. 예, 잎자루색이 붉은색이 맛있는 놈이다 그러더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식물 순채로 먹는 놈은 녹색 계통이 맛있다 그러더라고 김세현이가 그러더라라고 그냥 하시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건 뭘까요? 요거 아시는 분 계세요? 나무 순치 합다리 나무라 그런 건데요. 저게 절에 사찰 음식으로 굉장히 많이 먹는 순입니다. 합다리 나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두릅나무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이쪽에 뭐 우리 덕유산 자락에도 계곡부위에 많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다른 순을 찾는다라고 하면 저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가시오갈피, 오갈피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여기 있는 품목들은 임촉법을 근거로도 쓰고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8개 분류군으로 나눴는데 산나물류에가 이렇게 두릅이 있거든요. 산나물류에 두릅 이런 것들 다 또 보면 음나무, 참죽나무 다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재배를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해야 될 두릅나무입니다. 두릅나무. 왜 두릅나무를 재배를 우리가 하려고 그럴까요? 두릅나무를 왜 우리가 재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두릅나무가는 여기 보면은 뭐 키가 많이 큰 놈이 한 5m까지 끈답니다. 우리나라에 8석 14종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한 65석 정도 있다 그러더라. 크게는 두릅나무, 독활, 애기두릅, 둥근잎두릅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 근데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순채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단방요법으로도 두릅나무를 약재로 많이 썼었어요. 그죠? 또 요즘 들어서 옛날에 그 요즘에 당뇨다 그러죠? 당뇨 치료 개선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두릅나무는 순만 먹는 게 아니라 약용 가치도 꽤 높은 그런 식물이다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당뇨를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소갈병이다. 이거 몰라요? 소갈병. 물을 많이 찾는 병. 소갈병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 문헌을 찾아보면은 두릅나무는 소갈병을 개선해 준데 굉장히 효험이 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참두릅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나무 얘기하는 겁니까? 두릅나무는 이게 지금 이제 참두릅이든지 개두릅이든지 그게 표시가 아니고 두릅나무 얘기입니다. 두릅나무. 순만 얘기하는 건가? 예. 나무. 아니 줄기를 많이 쓰고 뿌리까지 쓰더라고요. 보니까 약용 소재로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순채로는 순을 쓰는데 약용 소재는 줄기하고 뿌리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잎에도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뿌리에도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용 소재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다 동의를 해 주실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두릅나무를 재배하신 농가에서는 두릅나무는 요런 장점이 있어도 두릅나무를 재배하면 돈이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두릅나무에는 다양한 양리 성분을 가졌대요. 특히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잡수면은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되는 그런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두 번째, 탄수화물 등 식품학적인 가치도 굉장히 우수하답니다. 혹시 두릅순을 많이 드시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시는가요? 설사가 있는 설사? 설사.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너무 그렇게 그냥 설사할 정도로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제가 복선 있어갖고 많이 예, 설사예요. 적당히 드시면은 배설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 돼요. 폐결핵이에요? 예? 배설. 그러니까 쉽게 잘 사는 것도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거래요. 뭐 3대 복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 다른 것을 먹는 것보다 두릅순이나 음나무순을 잡수면은 탄수화물 관련된 식품합적 가치가 우수해서 굉장히 소화가 잘 되고 배설을 하는데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러더라. 그 다음에 옛날부터 역시 이렇게 약용으로 썼고, 또 이제 인정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혼농 잇몸으로 좋은 작목이다. 다른 식물하고 같이 섞어서 재배가 가능한 그런 식물로, 또 다른 농사 지은 것보다 조금 더 쉽게 농사를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릅은 재배 작목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자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건 맞잖아요. 그죠? 옛날보다 지금은 청정 임산물이다 그래가지고 농약도 적게 하고, 또 다른 것도 가미가 안 된 산에서 나온 식물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릅나무수는 무공의 웰빙 식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많이 촉진되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소득원으로 굉장히 유망한 작목으로 꼽고 있대요. 아마 우리 장수도 두릅나무 같은 경우는 빨리 새순을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아주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치도 굉장히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 재배 농가에서 두릅나무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두릅나무를 옛날 문헌에만 약효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보면 우리나라 연구가 아니고 중국 연구인데, 중국에서 두릅나무를 잎, 줄기, 뿌리를 다 나눠서 성분 분석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약효가 있는 걸로 나와서 앞으로 이 두릅나무 소재들을 좀 잘 활용해서 이것들이 제약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릅나무 가격 추이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 뭐 보면은 가락시장, 엄궁 동해시장, 강서시장, 구리 도매, 오정 도매, 여기 것들 관련된 자료들인데요. 보면은 3월 말에 나오면은 보통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경매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4월 10일 정도 되면은 가격이 15,000원 이하로 떨어져요. 일주일 지나면 만 원대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새순을 수확하냐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너무 등락의 폭이 크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기 가격이 좀 높을 때 팔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5월 초하가 되면은 여기에 다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뚝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가 강원도 산물들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강원도 분들은 그래도 우리 동네 것은 질이 좋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수도 이런 텀을 좀 찾아서 이런 틈을 만들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때, 이때보다는 이때쯤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선별해서 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좋은 두릅나무 특성은 뭘까요? 자료 딱 보시면 다 나왔죠. 두릅수는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과 달리 맛과 향이 좋아야 된대요. 두릅순 그냥 잡수십시오라고 한 것보다는 두릅순에는 이런 향기가 있고 이런 맛이 아니고 또 여기 잡수면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드십시오라고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은 두릅나무가 맛도 좋고 향기가 좋은 두릅나무인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 아마 재배농가에서는 같은 생각일 거예요. 가시가 많으면 재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힘들지요. 그래서 재배하신 분들 입장에서 노동력을 좀 절감하고 쉽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가시가 많은 것보다 적거나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 그래서 가시가 많은 것보다는 가시가 없거나 적은 게 좋은 품종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장이 좋고 줄기가 곱게 자라는 것, 그 다음에 정화 및 치과가 굵게 나오는 것. 정화가 적게 나오면은요, 새순 사이즈가 적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좀 크게 똑똑하니 올라온 놈이 좋은 두릅나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릅순이 나와갖고 빨리 퍼져버리면은 이게 또 상품성이 좀 없다는 평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릅순이 나와서 빨리 잎이 퍼진 것보다는 천천히 잎이 퍼져야지 상품성이 있다 그러더라.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쪽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데 대부분이 저 우계 지역에서는 추위에 강한 것, 또 병충해에 강한 것, 또 싹이 아주 일찍 나온 조생종이거나 아주 늦게 나온 만생종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좋은 두릅나무의 요인들이 저런 거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한번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